자, 4번 문항을 보면 가와 나의 공통점으로 적절한 걸 골라라 그랬죠. 공통점이면은 가에도 있고 나에도 있기 때문에 끊어서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로 선지를 제거하는 전략을 사용하는 게 제거하는 전략을 쓰는 것이 시간을 확보할 때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들 꼭 아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5번 문항 보면은 A부터 2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지금 1번부터 5번 선택지가 A, B, C, D, E로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얘는 읽으면서 풀어야 되는 그런 문항에 해당을 합니다. 그래서 흐름을 이용을 해서 여러분들이 문맥적으로 어떤 것이냐라는 걸 판단을 하셔야 되고, 그 다음 6번 문항 한번 보시면 보기를 참고하여 나를 감상하라고 얘기했어요. 그렇죠? 자, 그러면은 보기를 참고하라고 그랬으니까 먼저 읽으란 얘기고, 먼저 읽으라는 정보를 제공해 주겠다. 그러면 이에 맞게 해석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순서가 지금 보니까 6번 보기를 읽고 나서 지금 나를 먼저 읽어야 돼요. 나를 읽고 나서 지금 6번 문항과 그 다음이 그 4번 문항, 그쵸? 4번 문항을 풀고 그 다음에 가를 읽고 나서 그 다음에 그 5번 문항하고 그 다음에 4번 문항을 확인을 해야 됩니다. 자, 순서를 가부터 읽는 것이 아니라 나부터 읽어라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일부러 지금 꽈놨죠. 자, 그래서 김춘수는 샤갈의 그림 나와 마을에서 받은 느낌을 시로 표현함으로써, 그래서 이제 이 샤갈의 그림이 나와 마을에서 받은 느낌을 표현했다는 것. 상호 텍스트성을 구현했다. 올리브빛 얼굴 가진 사나이와, 그래서 이제 그림 속에는 올리브빛 얼굴을 가진 사나이가 있고요. 당나귀가 있어요. 서로 마주보고 있는 그런 그림에서 영감을 받은 시인은 특히 인상 깊었던 것은 커다란 당나귀의 눈망울이었고 그 당나귀의 눈망울 속에 들어앉아 있는 마을이었다라고 느낌을 말했다. 또한 밝고 화려한 색감을 진 이질적인 이미지의 병치로 이루어진 샤갈의 초현실적 그림에 대한 감각적 인상을, 자, 그래서 지금 밝고 화려한 색감이 나타나고 이질적 이미지들이 병치가 되어 있는 초현실주의적 그림 에 대한 어떤 감각적 인상을 자신의 고향 마을에 지금 투사를 했다는 거. 그리고 다양한 이미지의 병치로 변형했다. 자, 그러니까 우리는 해석할 때 뭐예요? 고향 마을에 맞춰서 해석해야 돼. 자, 이는 봄을 맞이한 생동감과 고향 마을의 따뜻한 풍경에 대한 그리움을 형상한 것이다라고 볼 수 있다. 자, 그래서 마지막에 주제를 던져줬습니다. 그래서 주제를 통해서 이거 봄을 맞이한 어떤 생동감. 그래서 봄과 생동감이 느껴진다라는 거, 그리고 고향 마을에 대한 어떤 그리움이 표현되어 있다라는 거에서 네 가지 1, 2, 3, 4를 통해서 해석을 하세요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나시로 먼저 가서 해석을 하고 문제로 접근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샤갈의 마을에는 3월에 눈이 온다. 그래서 지금 보면 이제 3월이라는 시간적 배경을 나타냈습니다. 그렇죠? 자, 봄을 바라고 섰는 사나이 관자놀이에 새로 돋은 정맥이 바르르 떤다. 자, 그래서 지금 보니까 그림을 표현을 하고 있는데 그 그림에 사나이가 있다라고 이야기했죠. 자, 그리고 봄을 바라고 서 있고 그 다음에 이 사나이가 있고 이 사나이의 그 관자놀이의 정맥이 바르르 떤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을 보면은 그 발을 떤다는 건 움직임이 느껴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움직임이 느껴지기 때문에 어떤 생동감, 우리가 뒤에서 보기에 그렇듯이 생동감하고 연결을 지을 수 있다. 발을 떠는 사나이 관자놀이에 새로 돋은 정맥을 어루만지며 눈은 수천 수만의 날개를 달고 하늘에서 내려와 샤갈의 마을의 지붕과 굴뚝을 덮는다. 자, 그래서 이제 그 눈이 덮인 고향의 풍경을 지금 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3월에 눈이 오면 샤갈의 마을의 쥐똥만한 겨울 열매들은 다시 올리브빛으로 물이 들고, 자, 그래서 올리브빛은 올리브가 약간 이제 초록색과 지금 약간 노란색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생명력을 이야기하는 거야. 그 생명력을 되찾게 되고 밤의 안악들은 그의 제일 아름다운 부를 아궁이에 씹힌다. 이제 그 평화로운 고향의 모습을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자, 그러면 4번 문항 시간과 관련된 표지를 제시하여 시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3월이라는 시간 관련된 표지가 나타났다라는 거죠. 저 과거 시제를 사용해 서사 사건을 들려주는 형식 이렇게 있는데 서사적인 건 이야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야기를 들려주느냐, 이야기를 들려주는 형식은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 그렇죠? 시점은 객관적 관찰, 우리가 아까 보기에서 봤듯이 주관적인 인상을 표현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일단 여기까지 읽어보면 지금 나로 답이 1번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따가 확인 사살만 해주면 돼요. 그렇죠? 답을 통해서. 자, 그 다음이 6번 문항으로 가서 한번 보면 자, 3번 문항으로 한번 가보면요. 하늘, 날개 하늘, 지붕과 굴뚝 등은 시인이 밝고 화려한 색감을 지닌 그림 속 마을의 모습을 공감각적 이미지의 풍경으로 표현합니다. 자, 공감각적 이미지를 사용했느냐?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여기서 보면은 날개를 달고 마을의 지붕과 굴뚝을 덮는다라고 했을 때, 공감각적 심상은 읽어낼 수가 없었다라는 거여서 3번의 지금 공감각적 이미지는 틀렸죠. 그렇죠? 공감각적 이미지라고 하는 개념은 감각의 전이, 즉 전이라는 것은 한자를 보면 옮길 전자에 옮길 이자를 씁니다. 그래서 감각의 이동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결국에는 무엇의 무엇하.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뭐 시각의 청각화 이런 식으로 나와야 되는데 감각이 이동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3번이 틀렸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이제 5번 문항으로 한번 접근을 해보도록 합시다. 가를. 자, 그래서 이게 지금 보면 제목이 출생기예요. 그렇죠? 출생에 대한 기록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기록할 기자를 써서 자기의 어떤 출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치환이라는 이분은 생명파 시인으로서 1930년대부터 쭉 이어오신 그런 분입니다. 자, 그래서 일제강점기가 배경이 되는 시도 있고요. 일제강점기를 지나서 뭐 해방 이후에 배경이 되는 그런 시들도 존재해요. 자, 한번 보면 검정포대기 같은 까마귀 울음소리에 고울에 떠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까마귀 울음소리는 암울한 거지, 그치? 우리 민족에게 까마귀는 흉조입니다, 그쵸? 자, 그래서 뭔가 마을이 지금 뭔가 흉흉해. 밤이면 붕엉이 괴게이 울어. 괴는 괴상하게. 자, 그래서 지금 보면은 A 부분은 부정적인, 그쵸? 분위기가 느껴진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보면 A 부분을 한번 보면 청각의 시각화를 통해 음산한 시적 상황을 조성하고 있다. 자, 청각의 시각화 공감적 심상 찾으라는 거죠. 음산한 시적 상황은 맞아 보여요. 그렇죠? 그러면 청각의 시각화가 나타나느냐 한번 봅시다. 자, 검정 포대기 같은 까마귀 울음소리라고 이야기했죠. 검정 포대기는 시각이고 이거 같은 까마귀 울음소리는 청각이고, 자, 그러니까 까마귀 울음소리를 검정 포대기 같다라고 이야기해서 청각을 시각으로 바뀌었으니 청각의 시각화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다. 그래서 A 부분 맞네요. 자, 남쪽먼 포구의 백성의 순탄한 마음에도 순탄한 건 순진하다. 상서롭다는 것은 좋은 일이 일어나는 건데 상서롭지 못하는 것은 좋은 일이 일어나지 않는 그런 분위기죠. 30절 세대의 어두운 밤, 암울한 현실. 불어던 융희 2년. 융희 2년은 그 조선의 마지막 그 황제인 그 순종, 그렇죠? 순종의 연호예요. 자, 그러니까 그 나라를 잃기 직전이죠, 그렇죠?
직전에서 암울한 현실밖에 없거든요. 자, 그래도 계절마는 천년을 다채하여. 다채는 마늘 따자에 채자가 색채 또는 채색하다 라는 뜻이죠. 그래서 계절마는 천년을 많은 색으로, 그러니까 많이 이제 변화한 거지. 천년을 지내서 지붕의 박농출 남풍에 자라고 푸른 하늘에 석류꽃 피 뱉은 듯 피어. 자, 그래서 지금 보면은 그 자연의 모습을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나라를 잃었지만 자연은 그래도 변함없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변함없는 모습이 나타나죠. 자, 그래서 B로 가니까 시대상황과 대비되는 자연의 모습을 생명력을 표현한다. 그러네요. 그렇죠? 그래서 시대는 지금 나라를 잃기 직전에 암울한 현실 속에서 있는데 자연의 모습은 박넌줄도 피고 그 다음에 석류꽃도 피어있고 생명력이 지금 느껴지고 있습니다. 나를 잉태한 어머니는 짐짓 어진 생각만을 다듬어 지니셨고 이제 태교를 하는 거죠. 젊은 우연의 아버지는 밤마다 사랑해서 저름저름 글을 읽으셨다. 자, 그래서 지금 아버지와 어머니는 나라가 위태롭지만 그래서 자식을 위해서 지금 평상시에 어떤 그 마음을 유지하려고 지금 노력을 하는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럼 이제 C 부분으로 한번 가보면 대꾸 형식을 활용하여 그래서 대꾸법, 그렇죠? 이 대꾸라는 것은 같거나 유사한 형식의 문장, 그러니까 구, 절, 문장 등이 나열되어 있을 때 우리가 대꾸법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지금 어머니와 아버지가 나타난 그 문장이 둘이 비슷하죠. 나를 잉태한 어머니는 젊은 아버지는 짐짓 어지생을 다듬고 밤마다 사랑해서 전 글을 읽으셨다. 그래서 대꾸법이 나타나고요. 화제에 출생했던 집안의 분위기, 그래서 평정심을 유지하려고 하고 있다라는 것에서 태교를 하고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왕고모 댁 재산사. 왕고모는 아버지의 고모를 이야기하죠. 자, 제삿날 밤 열나흘 새벽 달빛을 밟고 유월이가 이고온 제삿밥을 먹고 나서 희미한 등잔불 장지 안에 법문용례 사대주의 욕된 후회로 세상에 떨어졌나니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보면은 제삿날 밤 열나흘 새벽 지금 제삿밥을 먹고 나서 지금 자기가 태어났다라는 거를 나타내고 있네요. 자, 그러면 D부분, 화제가 태어날 상황을 구체적으로 서술하여 출생에 대한 감격을 드러내고 있다 이렇게 되는데 지금 구체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는 오감으로 느낄 수 있을 때 우리가 오감으로 있을 때 우리가 구체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새벽 달빛이 있고 제삿밥을 먹으니까 구체적으로 서술한 거는 맞아 보여요. 그런데 출생에 대한 감격을 드러냈다는데 욕된 후회라는 단어가 나와버렸어요. 자, 욕된 후회라는 것은 감격하고는 거리가 먼 그쵸? 단어죠. 그러니까 4번은 틀렸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D 부분은 바로 D뿐만이 아니라 욕된 후회라는 이 단어와 연결되기 때문에 바로 그 긍정적인 의미로 해석될 수가 없다라는 거. 자, 그다음에 법문용례라는 것은 이 번자가 번거롭다라는 뜻이거든요. 번거롭다. 그다음에 문이 그럴 문자인데 여기서 이제 어떤 문학이라든지 글 문자 뭐라 해야 돼? 문학이라기보다는 그걸 다 포함하는 거. 문예. 아, 얘는 좀 그렇고. 학문. 그 다음에 욕되다, 예의. 그래서
풍문하는 것도 번거롭고 예의가 욕되게 느껴지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사대주의니까 다른 나라를 섬기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 부조리한 현실 속에서 태어났다. 자, 신월같이 슬픈 제 족속의 태반을 보고, 자, 그래서 신월은 새로를 신자에 달월자를 써서 새로운 달,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섣달을 이야기하거든요. 음력 12월. 가장 추운 계절이죠. 자, 그래서 슬픔을 느끼고 있고, 내 스스로 고고는 울다 고자입니다. 울다. 밑에 뜻풀이가 나와 있죠. 그래서 아이가 우는 소리가 곡성을 지른 것이 아니건만 역시 울다 고자인데, 울다 곡자의 소리성자. 자, 이제 곡성은 죽어서, 그러니까 내가 태어나서 우는 것이 죽어서 우는 소리 지른 것이 아니련만 시절이 흉흉하니까, 그렇죠? 나라를 뺏기고. 그래서 이제 곡성 소리하고 빗댄 거죠. 명이라 길라 할머니는 돌매라 이름 지었다고. 그래서 할머니가 오래 살기를 바라면서, 암울한 현실이지만 오래 살기를 바라는 마음을 표현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4번이 답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다. 자, 그리고 확인 사살로 1번 싱어 관련된 표지 융희 2년 바로 딱 나왔습니다. 그렇죠? 융희 2년. 그래서 1번이 정답이다. 자, 여기까지 혹시 질문 있으신 분?